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이해연수 3교시를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1교시에 학생들과 친해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조장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조장들에게 권한을 주면서 수업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2교시 때는 우리의 주제인 중소기업 이해연수를 어떻게 하면 처음에 접근을 시켜줄까? 그래서 중소기업 빙고 게임이라던가 그리고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라던가 각종 채용 사이트를 통한 강소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볍게 중소기업에 친해지기, 중소기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3교시에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실제로 중소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중소기업 취업 이제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친구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진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 중에서는 디스크라던가 MBTI라던가 교류 분석이라던가 강사님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의 적성이라던가 흥미 쪽을 잘 알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걸 같이 여기 녹여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 MBTI 아이들 너무 관심 많죠. 그래서 MBTI 유형별로 맞는 직업, 그리고 MBTI 검사 이렇게 녹여서 이 3교시지만 3교시와 4교시를 같이 풀어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중소기업 이해연수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되면 학교에서 원하는 커리큘럼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강사님들께서 자율적으로 교환을 준비하셔서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특화된 분야, 우리 강사님들이 잘하시는 분야를 같이 중소기업 이해연수랑 녹여내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디스크라는 유형 검사를 정말 많이 쓰는데요. 디스크 유형 중에 I 유형이 있어요. I 유형. 사교형인 유형. 자, 저는 사교형인 유형이 강한 사람이라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 디스크 유형별로 맞는 직업들이 있는데 우리 디스크 검사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추천 직업군을 찾아볼까요? 그리고 우리의 성격을 좀 알아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건 직무 분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무가 뭔지도 잘 모르고요. 내가 원하는 직업이 거기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강사님들께서는 이 직무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쉽게, 아주 쉽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직무 분석하는 방법 중에 제가 꼭 아이들이 알면 좋은 사이트 이런 부분을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일단 아까 자기 진단은 아이들에게 먼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진단을 하고 나서 먼저 물어봐요. 우리 자기 진단 해봤더니 어떤 직업이 잘 맞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직업이 뭐예요? 여기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직업이 이건데 실제로 나의 적성엔 이게 맞아. 뭐가 맞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겠죠. 나에게 맞는 유형에 따라 직업을 딱 가면 좋지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직업이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하면서 사실은 판단은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도록 어디에도 옳은 건 없다. 우리 판단은 우리 여러분께서 하시는 거지만 당신의 성격에는 요게 맞지만 이런 직무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강사님들께서 조언을 해주는 곳에서 가셔야지 이런 성격이니까 이거 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잘하는지 성격 유형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걸 원하는지 다 물어봅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약간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원하는 직업 그럼 그걸 한번 같이 찾아보고 그 직무가 뭔지 알아볼게요 라고 하면서 이 직무 분석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깊게 들어가 주시면 좋아요. 직무 분석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회사를 들어가면 그 직업을 가지면 어떤 일을 하는지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게 직무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그 업무에 내가 이런 직무를 맡으려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취업을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런 직무를 원하는데 이런 직무에는
이런 수를 쓰셔야 되고 자소서는 이렇게 쓰셔야 내가 채용 공고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무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직무 분석이 뭐냐면 이거야. 그냥 이렇게 가볍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게 왜 필요한지, 특히 취업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직무 분석이 꼭 필요해요 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특성화고를 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전기과, 뭐 자동차과 이런 쪽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전기과예요. 우리 전기과 친구들은 전기과에 이제 왔어요. 그러면 전기과에 관련된 직무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직무를 가야 될지 정말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과에서도 기술직 중에 전기 설비 설계를 하는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는 어떤 업무를 하냐면 감전보호 설계를 하고 뭐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설계비를 산출하고 원가 계산을 합니다. 이런 걸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전기과에 간다고 다 똑같은 직업을 갖지 않아요. 전기과에 가도 전기와 관련된 기술을 하시는 직군이 있고 전기과와 관련된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머리로 하는 일들이 있고 이렇게 여기서도 나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술 중에서도 또 나뉜다면 더 아래로 내려간다면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직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설계를 하는 분들은 이런 일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또 나눠질 수 있다, 부서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어떤 직무에는 이런 일을 하는 직무가 있고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있고 그런 곳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런 걸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사님들께서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찾나요? 네, 어디서 찾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사이트가 NCS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도 NCS를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이 NCS 뭐 문제풀이라던가 이런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강사님들은 지금 NCS를 하려는 게 아니라 NCS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어떻게 직무 분석을 하는지를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님들부터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NCS 사이트는 뭐냐면요. 이 국가에서 이 일들을 다 쪼개놓은 거예요. 이 직군에 따라서 이 직업을 가면 이런 일을 합니다. 3년 차가 되면 이런 일을 하고요. 5년 차가 되면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직군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정말 체계적으로 분석해 둔 게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이트예요. 그래서 강사님들께서 꼭 미리 여기 들어가 보시고 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나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먼저 강사님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강사님들 NCS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나와요. 뭐 1번은 사업관리, 뭐 2번은 경영, 금융, 자연, 보건 이렇게 직무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과 전공인 친구들에게 직무 분석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 사이트를 같이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전기과니까 전기과 관련된 19번을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19번에 들어가면 전기, 전자에 관련된 직무들이 쭉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건과가 있는 학교를 갔어요. 특성화 중에서 보건과가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는 보건과 관련된 자 6번 들어가 볼게요. 6번 들어가면 우리 보건과와 관련된 직무들이 다 쫙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식음요과가 있는 특성화고를 갔습니다. 그러면 13번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우리 음료 서비스와 관련된 직업군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만약에 기계과가 있는 전기랑 기계랑 나눠져 있습니다.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양하고요. 기계과에 있는 친구들과 수업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기계과부터 먼저 들어가서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게 다른 직무일 수도 있지만 우리 과 안에 관련된 직업군이 여기 가장 많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이쪽 가장 많이 보셔야 돼요. 지금 기계과,
화학 바이오과, 뭐 여기 정보통신과 이런 쪽이 특성화고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께서는 사전에 내가 가려는 학교가 무슨 과가 있는지, 내가 배정된 과가 뭔지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전혀 이런 걸 확인을 안 하시고 당일날 무슨 과인지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업체에서는 당일에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사님들은 사전에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과에 들어가게 되나요? 미리 아이들에게 내용을 좀 알려주려고 해요. 라고 한다면 미리 배정을 받는다거나 해서 강사님들은 사전에 내가 들어가는 과를 알고 어떤 직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기 전자과를 보여드렸죠. 여길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또 직무가 나눠져요. 전기에 관련된 것도 직업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전기, 전자기기 일반, 전자기기 개발, 이렇게 직업군이 나눠지게 되니 여러분은 이거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직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직무를 원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과 가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친구들은. 그런데 전기과를 가더라도 전자기기를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분야가 있고, 전자기기를 개발하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전기 중에서도 전기 설비 설계를 관리하는 분야가 있고, 여기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직무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 여러분께서 원하는 과가 뭔지 그게 명확하면 그걸 찾아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 내가 원하는 과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여기에 어떤 직무가 있는지 좀 보자. 다 찾아본 다음에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 이거를 찾아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거, NCS 사이트를 사전에 꼭 강사님들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이 분야에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미리 체크를 하신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의 휴대폰을 열고 강사님들 휴대폰을 연다거나 홈페이지를 열고 같이 들어가 본다거나, 약간 홈페이지와 그리고 그 PC 버전과 여러분의 스마트폰 버전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강사님께서는 가급적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되는 그 버전을 같이 보시면서 들어가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우리 지금 몇 번 눌렀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19번 들어갔나요? 이 사이트 들어갔나요? 이 사이트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네이버나 구글에 NCS 검색하면 나와요. NCS 사이트를 같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직무 우리 19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자, 그 중에서 우리 한번 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6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거기서 다시 한번 1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차근차근 같이 들어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해야 하면 당연히 못 보겠죠? 그래서 한 번은 강사님께서 같이 보는 방법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직무가 이게 아니라면 이제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지금 어떻게 하는지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찾아보시면 직무 기술서가 있는 분야가 있고 없는 분야도 있어요. 직무 기술서라는 게 뭐냐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자격증이 뭐가 필요합니다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보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사님들께서 전기를 전공하신 게 아니고 전기과의 교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전기과 선생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은 이 전기과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직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과 친구들이 전기 설비 설계 일을 하고 싶다면 요런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를 요 사이트에 여기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같이 하면서 들어가 보고 실습 시간을 주시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모르는 부분을 도와주고 이렇게 수업을 풀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A4 용지를 에다가 내가 원하는 직무와 필요한 자격증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이 정보는 꼭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 중에서는 취업이 목적인, 취업을 코앞에 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직업과 나의 적성과 내가 원하는 직무와 그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와 이런 걸 사전에 파악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
NCS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사전에 볼 수 있다. 심지어 3년차가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야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까지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적은 거라서요. 이 전문가들이 다 맞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께서 다 모여서 이거를 정형화에 시켜놓은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강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직무 분석 방법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강사님들께서 전기과 선생님도 아니시고 전기과 교수님도 아니시고 전기과 전공도 아니신데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이들마다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원하는 직무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강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NCS의 사이트를 이용해서 직무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예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각자 원하는 직무를 들어가 보자.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우리 전기까지만 음료 서비스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 그 친구를 13번 들어가라고 해야겠죠. 본인이 원하는 걸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라던가 내가 원하는 직군이 이건데요. 몇 번인가요? 물어보는 친구들에게는 몇 번 들어가면 돼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타고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내가 필요한 자격증이 나온다. 이런 걸 준비해야 이쪽에 내가 취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강사님들 아이들에게 꼭 해주셔야 되는 건 아이들이 채용 공고를 보면 이게 괜찮은 회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2교시 때 설명했던 강소기업 그 부분을 봐도 좋지만 다른 채용 공고를 본다면 좀 옥석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도 꼭 해주셔야 돼요.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보이스피싱 회사에 잘못 취업돼서 정말 경찰에 불려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막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런 친구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좀 이상해. 왜 뭐가 이상한지 어른의 눈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채용 공고가 너무 자주 올라온다는 건 그 회사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겠죠. 분위기가 안 좋거나 급여가 뭐 임금 체불이 된다거나 또는 자격 요건 없이 높은 급여 이런 데 정말 있거든요. 이런 데는 뭔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될 수도 있고 정말 뭔가 다른 업종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학생이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업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 정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 피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취업을 하게 됐을 때 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위험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특성화고를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정부가 진짜 많이 도와줍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이 특성화고를 위해서 정부가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많은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성화고 친구들에게 많은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친구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도와주는지 먼저 강사님들께서 알려주시기 전에 휴대폰으로 찾아서 검색을 해봐라. 그 부분에 관해서 같이 우리가 알아보자 라고 하시고요. 가장 아이들이 요즘 관심이 많은 거 특히 이제 해외를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1번으로 이 글로벌 현장 학습 지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뭐 이런 게 있어를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요즘은 정부에서 특성화고 친구들에게 해외를 보내줘요. 그리고 연수를 시켜줍니다. 특히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3학년 대상으로. 그래서 2학년 수업을 갔다면 내년에 이런 기회가 우리 학교에도 있을 수 있어요. 라던가 1학년 친구들에게는 우리 2년 후에 이런 게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내가 혹시 신청을 놓치게 된다면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성화고 친구들 중에 3학년들은 사실은 중소기업 이해연수라는 것보다는 자소서나 면접 부분을 좀 많이 수업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주제인 중소기업 이해연수는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나라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뭐 독일, 스위스, 프랑스 뭐 등등등.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알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질문을 합니다. 인터뷰 형식으로 혹시 가고 싶은 나라 있으세요?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 독일 가고 싶어요. 일본 가고 싶어요. 미국 가고 싶어요. 아이들이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가면 뭐가 좋아요? 뭐가 하고 싶어요? 아이들마다 또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안 한다면 우리 독일 가고 싶으신 분 독일은 이런 나라예요. 가볍게라도
이야기해 주시는 거 좋아요. 뭐 독일은 가면 뭐가 유명해요? 이런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 중에서는 빨리 돈 벌고 싶어요. 돈 모으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특성화고 친구들 취업하게 되면 장려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3에게 400만 원의 장려금 지원. 사실 이 금액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매해 조금씩 바뀌거나 제도가 조금씩 변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교환을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께서는 실제로 금액이 또 바뀌었는지를 사전에 꼭 강의 전에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는 조금씩 매해 변동이 있거나 중간에 갑자기 그 지원금이 소진되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확인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조건을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중소기업을 여러분 취업을 하면요,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바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다니면 잘 다니고 있으니까 장려금을 주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현장 실습을 나가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조건이 해당되는 친구들은 지원을 해보세요. 라고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원금이 좀 많이 나와요. 자, 현장 실습에 참여한 고3에게는 또 180만 원의 지원금, 이것도 금액이 좀 바뀔 수 있으니 여러분 꼭 강의 가시기 전에는 이 금액이 맞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고 가셔야 되고요.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 실습에 참여한 직업계고 학생들 3학년 대상으로 한 사람당 최대 180만 원. 그럼 이거 얘기해 주셔야겠죠. 최대가 180만 원이니 덜 받을 수도 있긴 하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잘 알아봐라. 그리고 6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등등. 이렇게 여러분이 학생들이 모르는 정보, 특히 이런 공고들은요, 우리 특성화고 1층에 보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수업을 하게 되면 1층에 있는 공고들을 좀 먼저 봅니다. 왜냐면 또 이 학교만의 또 특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고들을 많이 보고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배정받으면 그 학교에 가서 1층에 있는 이런 공고들을 좀 사진을 찍어놔요. 그리고 교환에 바로 추가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뭔가 딱 맞는 지원금 설명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지금 금액이 이제 없어지네, 뭐 앞으로 추가는 안 받겠네, 이런 이야기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계속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꼭 어필했던 내용이고 학교에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좀 강했던 부분인데요. 자, 중소기업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대기업보다 연봉이 낮을 수 있으니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를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 청년 내일 체험 공제가 생긴 이유는요, 자꾸 대기업만 가고 싶어 하니 중소기업을 가는 친구들에게 그 정도의 차익을 우리가 좀 보장을 해줄 테니 중소기업에 오세요. 이런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그곳을 다니는 보통 만 15세, 우리가 고1 친구들도 만 15세가 거의 넘었거든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상으로 내가 적금을 붓는데 적금에 어느 정도 돈을 더 대주는 이런 제도예요. 이게 조금 금액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들께서, 우리 강사 선생님들은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친구, 우리가 한 달에 뭐 월급을 200만 원을 받으면 12만 5천 원 정도 저금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12만 5천 원을 24개월 정도 저금을 하면 사실 내 돈은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그런데 기업에서 그만큼을 지원을 했는데요. 똑같은 금액만큼. 그러면 이미 600만 원이에요. 그죠? 정부에서는 그거에 2배를 지원을 해준대요. 그러면 600만 원이 또 추가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300만 원을 저금을 했는데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을 더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실제로 300만 원을 저금했지만 1200만 원에다가 심지어 2년간 적금을 넣었으니 2년 후에는 이자까지 받게 됩니다. 이게 청년 내일 체험 공제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좀 금액이 여기서 16만 원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를 올해는 안 받겠다, 지금 예산이 없어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께서 꼭 강의 나가시기 전에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시행 중인지 아니면 과거에 넣었던 친구들만 적용이 되는지 꼭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실시간으로 이 부분은 지원금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고 나가셔야 되지만 가장 많이 나가는 지원금, 정부에서 지금 늘 계속 있었던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한 다음에 저는 여기 설명만 끝나면 좀 수업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1,000만 원 생기면 누구님은 뭐 하고 싶어요? 누구님은 어떤 거 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 실제로 그 꿈을 이뤘을 때 어떤 미래가 그려지는지 이런 것까지 상상을 하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플래시 하겠다는 친구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조금 더 모아서 적금을 붓더라던가 뭔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하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까는 현장 체험 학습이었지만 국비 유학을 보내주는 지원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이거는 졸업하고 나서도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에게는 장학금 포함 비행기 값까지 다 지원해주는 국비 유학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 여러분은 사전에 알아보고 찾아보고 이 서류들이 내가 정말 가능한 서류라면, 이거 매년 달라지죠. 그래서 이 국비 유학 여기 보시면은 특성화고 학생 국비 유학 이렇게 치시면은 대부분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제도들을 꼭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려라. 특히 특성화고 친구들에게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많고, 그리고 유학도 보내주고 취업도 시켜주고 이런 게 많으니까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해보시면서, 내가 이거는 학교에서 막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강사님들이 와서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학교에서는 홍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정보를 안 들으시면 여러분만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걸 같이 찾아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특히 1학년 친구들은 기회가 더 많죠. 1학년 친구들이라면 이 중에 내가 꼭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맞춰보세요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장학금 받고 싶은데 성적이 안 돼서라던가 뭔가 자격 요건이 안 돼서 못 받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에게는 특히나 우리는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 이 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특전들을 꼭 이용을 하셔서 내가 중소기업 취업을 하고 이 특전도 꼭 누리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이런 정보를 주시고 질문도 또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 중에 이런 걸 관심 있어 하시면 질문을 받고 강사님도 같이 찾아주시고, 강사님도 정보가 없다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찾아봐 주시고, 또 정확한 정보는 여기다 물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우리 강사님들은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게 있으니 여기에 물어보고, 이게 궁금하다면 여기에 전화를 해봐요. 이렇게 정보 전달 쪽을 조금 이렇게 어필해 주시면서 꼭 이러한 특전들은 여러분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3교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